7월에는 소띠분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운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했던 그동안의 흐름에 조금씩 반전이 생기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세 내용을 무조건 시청하셔야 합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세풀이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시고 이번 달 생활하시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횡재운도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댓글창에 이번 달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의 댓글에는 꼭 그 소망을 성취하시도록 제가 좋은 기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소띠 여러분에게 7월 달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운세 흐름이 예상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7월은 소띠에게 있어 마치 얕은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시냇물이 어느 순간 소리를 내며 폭포로 이어지는 듯한 역동적인 금전 흐름이 예고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지점에서 금전의 흐름이 터질지 모르는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인맥을 통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출이 장기적으로 좋은 인연을 남기거나 귀인을 불러오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돈을 쓰되 목적 없는 소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의 재물 기운은 마치 낙엽처럼 흩날릴 수도 있고 정원에 뿌려지는 단비처럼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흐름이든 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작은 정보나 기회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것이 어떤 금전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한 통의 전화가 뜻밖의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기회가 가득한 7월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착도 경계해야 하지만 무관심도 금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전은 반드시 흘러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뜻밖의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 여러분에게 7월 달에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은 소띠에게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운의 기운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시기입니다. 흘러가는 물도 막힌 곳에서는 웅덩이가 되고 틈이 생기면 한순간에 터져 흐르듯 정체되어 있던 부동산의 운도 이 시기에는 그 양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선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동산, 예를 들어 몇 년간 내놔도 연락 한 통 없던 땅이나 아파트 등은 이번 달 들어 갑작스럽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거래의 희망이 보이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른 논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도 같으며 특히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전화 한 통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팔릴까라는 의문 속에서 지쳐있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한 번 더 매물 정비와 가격 조정에 신경 써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로 남아있던 상가나 주택은 이번 달에도 뚜렷한 변화 없이 정체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운에 있어서는 이번 달은 강력하게 정지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옮기기보다는 머물러야 할 때이며 특히 가족 단위의 이사를 고민 중인 분들은 계획을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띠분들 중 새보금자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현재 거처에 머물며 에너지의 순환을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움직임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처럼 7월의 부동산 흐름은 팔릴 것과 안 팔릴 것, 머물러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의 경계가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흐름 속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띠 여러분들의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월 소띠분들의 주식 투자 흐름은 긴 장마 끝에 햇살이 비추는 듯한 시기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투자 종목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37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 중 수년간 보유해온 종목이나 최근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종목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수익 실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꾼 나무에서 갑작스레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인내의 결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운은 보유한 자에게만 허락된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진입하려는 종목, 즉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이번 달만큼은 철저하게 금지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매수한다면 그것이 수익이 아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심은 종목을 지켜보는 달이지 새로운 종목을 고르는 달이 아닙니다. 한편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주의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7월의 기운은 코인처럼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지닌 자산과는 충돌을 일으키기 쉬운 흐름입니다. 특히 순간적인 이익을 노리고 들어간 투자는 결과적으로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매수나 추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유 자산을 점검하고 차분히 위험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코인은 움직이지 말고 관망하라가 이번 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 흐름 속에서 7월달 소띠 여러분의 사업과 장사는 또 어떤 운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그 기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월 소띠의 사업운은 외형적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많은 조율과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61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달 중반 이후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의 기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특정 방향에서 오는 인연이나 고객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오는 고객이 중요한 제안을 하거나 한 번의 인연이 단기간 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니 매장의 흐름과 사람의 얼굴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는 감각이 요구됩니다. 반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띠분들은 특히 문서운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제안서, 세금 관련 서류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 제안이나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이번 달에는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와 관련된 흐름에서 손해를 입거나 뒷감당이 어려운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은 창업이나 신규 사업의 시작을 강하게 금지하는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 창업이나 동업 형태의 사업은 더욱 피해야 할 구조입니다. 서로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소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소띠에게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부여할 행운의 숫자는 6과 9입니다. 6은 천간의 수의 기운을 상징하며 흐름, 융통성,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어 멈춰있던 돈의 기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에게 이 숫자는 막혔던 금전의 흐름을 풀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9는 오래된 문제의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기운의 출발을 상징하며 한 사이클을 종결하고 재물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이 숫자를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손해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금전 기회를 잡는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이나 로또를 구매할 때 6이나 9가 포함된 번호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위 숫자를 섞어서 하는 조합은 이번 달의 재물 기운을 강화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금전의 운이 얽힌 선택지 앞에서 이 숫자들을 포함시킨다면 흐름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 날짜나 은행 상담, 투자 결정 등의 일정을 잡을 때 6일, 9일, 16일, 29일처럼 해당 숫자가 포함된 날을 활용하는 것도 기운을 푹 돋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 이번 달 소띠가 반드시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오는 방향이 없고 중심에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정한 기운을 가집니다. 이는 이번 달의 흐름상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판단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49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이 숫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 숫자와 연결된 날짜나 선택에서는 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일이나 15일, 25일 등에는 중요한 계약, 큰돈 거래, 재정적 판단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상담이나 거래는 다른 날로 조정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하나의 깃든 기운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나의 운과 조화를 이루는 매개체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달 숫자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전화번호 뒷자리, 카드 번호 등 내가 자주 마주하는 숫자 중 6과 9가 있다면 그 기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월 소띠분들에게 금전의 흐름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일은 목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나무의 기운이 만물을 자라게 하듯 사업과 재물운의 확장을 불러오는 날로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 특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목요일에는 계획했던 일의 속도가 붙고 멈춰있던 금전 흐름의 활기가 돌 수 있으므로 중요한 회의나 계약, 재정 상담은 이날에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현실의 결실을 보는 날로 여겨지며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49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에게는 토요일에 들어오는 소식이나 만남, 거래가 뜻밖의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요일은 손님의 흐름과 금전의 회전이 왕성해지는 날이니 각종 할인 이벤트나 행사를 토요일 맞춰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여 정체와 망설임의 에너지가 두드러지는 날로 소띠분들에게는 집중력 저하와 금전적 판단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월요일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거래나 계약서 작성, 카드나 계좌 개설 등은 이 날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일은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닌 매주 반복되는 에너지 흐름의 순환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연의 흐름을 타는 것처럼 매끄러운 금전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일을 단순히 일과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파동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이번 달 소띠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매주 돌아오는 요일에도 각각의 운세적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흐름을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색깔의 기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소띠에게 강한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깔은 황토색과 남색입니다. 황토색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띠의 근본적인 성향인 안정성과 실리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색입니다. 특히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 색상이 재정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지출보다 수입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황토색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황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색은 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흐름과 순환, 인연을 의미합니다. 37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이 색을 통해 묶여있던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으며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과거에 빌려준 돈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기운도 동반됩니다. 특히 중요한 외출이나 약속이 있는 날, 남색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는 것도 하나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됩니다. 색깔은 단순히 외형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과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매일 입는 옷, 자주 사용하는 소품, 심지어 벽지나 침구류 같은 생활 환경 속 색상까지도 우리의 운세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색이 중심이 되는 방에서 재정 관련 서류를 정리하거나 황색 계열의 테이블보를 깔고 가계부를 쓰는 등의 실생활 응용은 금전 흐름을 명확히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달 피해야 할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이 색은 화의 기운을 과도하게 끌어들이며 충동적 지출이나 계획 없는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색입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이 색상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약속으로 인해 지출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황색 계열의 의류나 소품은 이번 달만큼은 서랍 속에 잠시 넣어두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도 주황색은 여름의 뜨거운 기운과 결합되어 지나치게 활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흐름에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계획 없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모은 것을 지키고 정리할 시기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충동을 일으키는 색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황토색과 남색은 이번 달 소띠의 금전운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열어주는 열쇠이며, 주황색은 재물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색입니다. 색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나의 운을 만드는 하나의 진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운을 모아주는 방향의 흐름을 통해 돈복을 어떻게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소띠에게 재물의 흐름을 강하게 끌어당겨주는 길한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여름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방향으로 불의 성질을 담고 있어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1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 남쪽 방향이 숨겨져 있던 재물의 문을 열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남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상담이나 계약은 이 방향을 등지지 않고 바라보며 진행하는 것이 좋고,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자주 앉는 자리, 재정 관련 물건이 있는 곳은 이 방향에 가까이 두는 것이 재물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물운이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85년생 소띠분들은 남쪽 창문을 열어두거나 남향 자리에 황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정남쪽 방향에는 귀인의 기운도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인이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전화 한 통, 방문자 한 사람,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 귀인의 기운은 금전적인 돈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재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달 피해야 할 방향은 서북 쪽입니다. 서북은 금의 기운이 과도하게 뭉쳐있어 흩어져야 할 흐름을 억누르거나 결정이 지연되고 착오가 생기기 쉬운 방향입니다. 특히 37년생과 61년생 소띠분들은 이 방향에서 시작되는 활동이나 연락, 계약은 한 번쯤 멈춰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북 쪽을 바라보고 하는 금융상담, 그 방향에서 오는 택배나 청구서 등은 예상보다 크거나 불리한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도 서북 쪽 방향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지갑을 보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이번 달 재물의 흐름을 막고 돈이 들어오더라도 지출로 빠져나가는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북 방향을 깨끗이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두어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7월의 소띠는 남쪽을 통해 기회를 끌어당기고 귀인을 만나게 되며, 서북 쪽은 피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손실과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방향이 아닌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운세의 포인트가 바로 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7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소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